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주식마이어는 삼성전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삼성전기를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엄청 좋은 호재 나왔는데 이거밖에 왜 안 가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팔면 안 됩니다. 팔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팔지 마요, 그 다음에 사요 이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 좀 답답한 거는 이겁니다. 뭐 일단 지금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대박 났다, 대박. 그러니까 야, 테슬라한테 왜 안 돼? 네, 잠시만요. 오케이. 아니, 야, 테슬라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데 야 5조 정도 된다는데 야 이거 단일 수주로는 이거 역대 최대 아니야? 야 그러면 이거 상한가 나와야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안 나왔죠. 오히려 빠지잖아요. 오히려 빠지니까 좀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일단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5조긴 하지만 단연간이잖아요. 단연간. 예, 단연간이니까 이게 뭐 10년일 수도 있잖아요. 예. 10년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1년에 5조 이런 건 아니니까 10년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뭐 근데 10년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좀 세긴 해요. 예, 10년 기준이라도 사실 뭐 굉장히 이제 센 수주긴 한데 어쨌든 단연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감을 느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절대로 실망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테슬라에 납품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삼성전기는 일단 돈 안 되는 기판 사업을 일단은 안 하고 있죠. 이건 LG 이노텍이랑 똑같습니다. 안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돈 되는 쪽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 요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기판 쪽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FC, BGA 요쪽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LCC 쪽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기는 MLCC가 잘 가야 돼. 이게 어쨌든 주력 사업이니까. 근데 MLCC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용량에서 고용량 섞었잖아요. 믹스가 되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고용량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저용량 MLCC보다는 고용량 MLCC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동차 전장 쪽이죠. 자, 어쨌든 이 세 사업이 지금 이제 주력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이 전장사업부 쪽에서의 아주 큰 의미를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LG이노텍 거를 70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를 한 20 정도 썼어요. 나머지 10%는 중국 걸 썼겠죠. 어쨌든, 요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삼성전기가 사실상 80% 정도를 이 수주면 거의 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의미가 꽤 큽니다. 기존에 이제 3.0 버전보다 이제 이번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 4.0 버전이죠. 그러니까 원래 거는 이제 100만 하소였다가 이게 지금 4.0은 500만 하소죠.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성능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죠. 뭐 어두운 길이라든지 빗길에서도 사물을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점점 사양이 높아지고 그만큼 돈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수주와 관련된 부분은 성능 높은 버전의 제품을 또 납품을 했다라는 거에서는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에 어쨌든 납품을 이만큼 했다라는 거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광학 솔루션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LG이노텍에게는 속된 말로 좀 대부분 좀 많이 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만 좀 써주는 편이지 다른 애들 쪽에서는 항상 LG이노텍이 좀 발렸던 모습인데 요걸 어찌 보면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탈피했다. 어찌 보면 약간 좀 이제 LG이노텍보다 우리가 기술이 조금 단계가 낮아라는 인식을 시장에서 좀 있었던 인식을 이걸로 통해서 좀 탈피했다라는 이미지도 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삼성전기의 굉장히 저는 호재성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단순히 이번 테슬라 수주만 가지고 볼 종목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삼성전기는 볼 게 많아요. 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이겁니다. MLCC 사업이 지금은 안 돼요. 이게 지금 하향 조정되죠.
왜냐하면 MLCC는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과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MLCC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MLCC에 대한 업황 역시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MLCC 업황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는 MLCC,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 때 전체적으로 MLCC 매출이 내려가는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요. 왜? 제품 믹스가 지금은 이제 좀 잘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용량 MLCC 쪽에서 절반, 그 다음에 고용량을 절반 정도 했다면 지금은 고용량이 한 70% 돼요. 저용량은 30%고 결국에는 돈 되는 걸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LCC 같은 경우도 뭐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자동차 전장 쪽에 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고부가가치용 MLCC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LCC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이 안 좋으면서 내려가고는 있지만 예전에 안 좋았었던 사이클 때보다는 가격 하락이 좀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어쨌든 반도체 업황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턴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MLCC 역시도 가격은 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업황 역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는 셧다운을 통해 가지고 락다운이 되면서 수요가 잘 안 살아났지만 이제 2분기가 락다운이 풀리는 과정에서 또 중국 쪽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역시도 삼성전기에는 좀 긍정적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되지만 이제 MLCC가 예전에 단순한 냉장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 TV 이런 데 들어갔던 저용량 MLCC 쪽에서 탈피를 하고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 이런 데 들어가는 MLCC 양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삼성전기의 매출 비중도 이런 고용량 MLCC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앞으로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 안 간다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번에 이재용 그 회장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그 목숨 걸겠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새롭게 뭔가를 좀 도전하겠다라는 것 중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로봇 산업이죠. 근데 로봇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은 MLCC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메라 모듈이에요. 근데 이거를 삼성 쪽의 로봇 산업을 키우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팔은 자기 안쪽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삼성전기 쪽을 수주를 많이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삼성전기가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장기적인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라는 건 역시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삼성전기가 또 이제 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 반도체 패키징 관련 쪽인데, 그쪽 관련 부분에도 지금 이제 이 반도체 패키징, 특히 이제 패키징 판이죠. 기판 관련 부분에도 좀 호재성 뉴스가 있죠. 예전에 비해서 기판이 특히 이제 이거 왜 이래? FC BGA라는 기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딴 건 아니고, 이게 쉽게 컴퓨터 해보시면 아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D램,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D램에 붙어있는 녹색 기판이랑, 그 다음에 CPU, 우리가 CPU 쪽에 들어가는 기판이 좀 다르죠, 모양이. 근데 중요한 건 이 FC BGA 기판은 이런 CPU, 그러니까 고용량 이 반도체의 리드 프레임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예전에는 이 FC BGA가 뭐 CPU나 몇몇 고성능 이런 반도체에만 패키징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자동차 쪽,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AI라든지 자율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굉장히 지금 고사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리드 프레임 자체를 FC BGA 이 기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마진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판 산업에 대한 또 모멘텀도 또 생긴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삼성전기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테슬라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매도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가격은 오히려 저로의 매수기예요. 오히려 막 테슬라 이슈가 나는데 막 급등했으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오히려 팔아야 돼. 근데 테슬라 이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주는 거는 저는 오히려 땡큐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삼성전기를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못 땡겨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쪽에 뭐 공매도도 좀 많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메인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LCC 업황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이 있어서. 하지만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 하반기가 지나면 MLCC 업황은 복동적으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이미 뭐 업황 좋아서 비싼 거 사면 뭐합니까? 지금 오히려 업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가격적인 조정이 주고 있는 지금 시점이 저는 오히려 저로의 매수 기회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사서 물려 있으시다면 지금을 팔 이유는 없어요. 저는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지금 팔면 호구지 사는 거라 봅니다. 꼭 들고 물량을 꼭 들고 계시고요. 만약에 신규로 만약 접근하신다면 저는 지금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고점이 20만원까지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20만원 위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때 20만원 돌파하는 걸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20만원까지의 상승은 전혀 부담 없는 구간이니까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식 마요는 삼성전기였고요. 결론은 사요입니다.